아놀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놀드의 방학 첫날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딱하게 여겨달라거나 아놀드를 그만 좀 괴롭히라는 코멘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에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뒤덮였어요. 감염된 사람은 피부에 반점이 있고 끔찍한 발진이 얼굴 전체를 덮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서 앞니가 빠지게 됐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백신을 사들여 집단 접종을 했어요. 백신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 데이트가 있나요? 멋지네요. 하지만 꼭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카페를 골랐어야 했나요?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 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 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잘 가요, 아놀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 이제 알겠네요. 반전이에요. 아놀드, 축하해요. 드디어 진짜 결혼을 하네요. 물론 좀비한테 가는 거지만 당신도 이제 좀비니까요. 다를 게 뭔가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금 으스스하네요. 뭐야, 왜 불이 꺼졌죠?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과학쇼에서 여러 차례 순간 이동을 해봤죠. 순간 이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을 여행하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웜홀부터 시작하죠. 어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라고요? 문제없죠. 어서 타요. 웜홀은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터널로서 이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아놀드를 우주의 그 어떤 지점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죠. 아놀드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도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죠. 축하해요, 아놀드. 2050년 호주에 도착했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양자 순간 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각 원자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양자는 아주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자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 이게 누구예요? 릭과 모티네요. 아놀드, 받아봐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어떤 곳에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행 세계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순간 이동 장치가 준비되면 안으로 들어가요. 혼자만 타야 해요. 잘 가요, 아놀드. 양자 순간 이동을 하면 원래의 몸은 죽게 되고 목적지에서 복제된 몸이 만들어지죠. 아놀드는 아쉬울 게 없죠. 와, 말했잖아요. 부스 안에 들어갈 때 혼자여야 한다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갈의 DNA와 혼합된 아놀드의 DNA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갈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137 차원 세계를 파괴했어요, 아놀드. 릭과 모티는 돌연변이가 없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기회는 2번뿐이에요. 아놀드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어서 호주로 돌아가죠. 다행히도 아놀드의 양성 데이터를 저장해 두어서 아놀드의 쓸모없는 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2018년 아놀드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웜홀 속을 기어가죠. 그리고 몸의 청사진도 잊지 말아요. 이제 인류가 2050년에 순간이동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알겠죠? 세상에, 방금 사자가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삼켰어요. 저런,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나 봐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은 어떻게 하죠? 오,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2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 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어몽어스 파티를 하고 있죠. 어몽어스는 5억 명의 플레이어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은 처음입니다. 플레이어 97%는 무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지만 수익 대부분은 유료 PC 버전에서 생성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죠. 무료라면 저도 하죠. 갈색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은 쫓겨날 활력이 65%나 낮거든요. 투표할 때 90% 이상 까만색만이 쫓겨나곤 하죠. 물론 아놀드의 색깔이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벌써 누군가 죽었네요. 괜찮아요. 여긴 탐정들이 많으니까 아놀드가 임포스터 아닌 것은 다 알겠죠. 이런, 모두 아놀드만 노리고 있네요. 우주로 쫓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가 임포스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게임의 미션을 깨야 합니다. 이런, 이쪽엔 벌써 누군가 있네요. 커플을 방해하지 말죠, 우리.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전기실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성공했나요? 아놀드를 믿는군요. 자, 어서요. 이 플레이어를 도와주죠. 소화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아놀드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분명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전기실과 관리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놀드가 정말 임포스터라면 엔진을 폭파하고 이기면 되겠죠? 안 되잖아요. 멋져요, 아놀드. 임포스터가 아니에요. 축하해요. 하지만 조심. 딱 걸렸다. 정말 재밌었지만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겠죠? 아놀드가 확실히 임포스터가 아니란 걸 알았으니 진짜 임포스터를 찾아야겠죠? 임포스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놀드가 배운 교훈이에요. 아놀드, 어몽어스의 친구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빨간 머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어서 브리터를 먹고 차고로 가자고요, 아놀드. 제가 발명한 사람 축소 기계를 보여줄게요. 브리터를 떨어뜨렸군요. 아놀드, 그거 정말 먹을 거예요? 오케이, 5초의 법칙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5초 이내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걸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내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웅적인 추방을 축하해요, 아놀드.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고질라와 킹콩의 싸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치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